바이든이 직속으로 대법원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죠. 그 위원회는 총 3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로 법조계의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는 뭐냐면 연방 대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 대법원 개혁위원회인데 이 연방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9명의 대법관 중에서 6명이 보수 진영이고 3명이 진보 진영에 있으니 이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이 보수 일색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쪽이나 급진 좌파 진영에서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고 그 뒤에 에미 코넷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베넷 대법관이 지명이 되면서 이제 이런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다면은 대법관 수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코트 패킹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막 짐 싸듯이 그냥 꾸겨 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패킹이라는 말이. 코트 패킹 하겠다. 대법원 안에다가 대법관들을 그냥 새로 막 끼워 넣겠다라, 막 싸잡아서 끼워 넣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6대 3이니까 여기에다가 4명의 좌파 대법관을 집어넣으면 7대 6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명짜리 대법관, 연방 대법원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명, 그러고 보니까 한국의 헌법재판소 13명 아닌가요? 헷갈리네. 알아보고 올 걸.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는 뭐 당연히 그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학계 내에서도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같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잔을 빼고 있던 바이든이 자, 점잖게 의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 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 말이 점잖게 한 거지 실제로 안에 보면은 그 공동위원장 2명 세운 사람 모두가 다 급진 좌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법원에 코트 패킹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첫 회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첫 회의가 아니라 이제 첫 보고서 발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발표될 보고서를 미리 공개를 해 놓은 임시 버전이 있었는데 그 임시 버전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코트 패킹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급진접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법관 더 늘리자 뭐 이런 쪽으로 좀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연방 대법원이 9명의 대법관 숫자를 유지하게 된 것은 지난 1869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150년을 이렇게 이 9명이라는 숫자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죠. 예전에는 그 1869년 전에는 숫자가 왔다 갔다 했답니다. 가장 적었을 때는 5명까지 떨어졌었고 많았을 때는 10명까지 늘어났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10명까지 늘어났었고 그리고 또 이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5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대법관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자기네 정당 쪽에 집권당 쪽에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이런 조정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미국의 건립 이념, 처음에 삼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해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고정하자. 이거 숫자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9명으로 이제 고정을 해놓고 계속 지금까지 150년 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행정부도 잡고 의회도 잡았는데 지금 법원을 못 잡고 있는 거, 사법부를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연방 대법원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부까지도 자기네들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이제 코트 패킹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이 삼권을 가지고 있는 삼권의 각 부처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셋 다 그냥 사법부도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전부 다 민주당이 독차지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이거 완전 독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독재 야욕에서 시작된 일이다. 근데 지금 이제 위원회에서 내놓은 보고서 내용은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이제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 그나마 다행인데 대신에 또 다른 편법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은 대법관의 임기를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연령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은 몇 년까지 최대 몇 년 근무할 수 있다 대법관으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도 이런 임기제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임기제로 지금 미국은 원래 평생직인데 임기제로 해놓게 되면은 현재 지금 곧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이제 내보내고 혹은 오랫동안 대법관을 했던 분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명에 있는데 4명을 새로 넣어가지고 13명을 만드는 작업보다는 차라리 이 6명의 공화당 쪽, 그러니까 보수 쪽의 6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 오래 한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한 2명만 밀어내고 그리고 2명만 이렇게 딱 교체를 하면 그러면 5대4로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걸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권 분립을 시켜놨던 그 원칙을 깨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저희가 꼭 지켜보고 좀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좀 감시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